분양가 상한제는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즉, 나는 어떻게 투자 방향을 정해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금융 트레이너 백승혜입니다. 네,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 부분에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발표가 8월 초에 있었죠. 8월 15일 이전까지는 장마, 불볕더위, 여름휴가 이와 같은 이슈들 때문에 정통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불경기입니다. 즉 비수기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8월 15일 정도가 되면 휴가를 끝내고 온 사람들이 실수요자로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네, 가을에는 결혼과 관련이 있는 이사 수요가 필요하고요. 또 그 다음 신학기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월 15일부터 이 새학기가 시작하는 2월 말까지는 정통적으로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시기는 나쁘지 않은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8월 15일 이후로부터는 당연히 분양시장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부자금융 트레이너 백승혜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이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끌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에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유튜버 분들이 얘기해 주셨고 전문가들이 벌써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코멘트는 별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무엇이냐? 집을 가지신 분, 그리고 이제 분양을 받으셔야 되는 분, 그리고 집이 없으신 분들 입장에서 한번 이 분양가 상한제가 어떻게 적용이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집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살고 싶고 사고 싶어 하시는 이 서울 지역에 집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 네. 공급 물량이 앞으로 많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는 여전히 존재한다면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니 미리 집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분양가 상한제의 시행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집을 이제 막 사야 하시고 분양을 받아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떨까? 자, 양날의 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 지금처럼 이 간접적으로 분양가 상한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던, 제한을 받았던 이 상황에서도 이 분양가가 나쁘지 않았는데 약 이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택지에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하면 약 10에서 20% 정도 더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분양가는 시세라고 하는 부분으로부터 적어도 30% 정도까지는 낮을 수 있다라고들 예상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니 시장 가격보다 30% 정도 저렴하게 살 수 있다라고 가정이 되면 분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뉴스일 겁니다. 하지만 제가 양날의 칼이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은 이 청약 시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이 서울에 공급이 되는 물량이 지금도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저는 듭니다. IMF님이 써주신 이 대한민국 청약 지도라고 하는 책을 봐도 그렇고요. 빠숑님이 써주신 수도권 답사기에 대한 책을 종합적으로 살펴봐도요. 지금 서울 시내의 재개발, 재건축, 적어도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서 바로 공급을 해야 되는 물량들이 상당 부분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의해서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물량을 다 한다 하더라도 많지 않은 물량인데 그 중에 조합원들을 빼고 실제 공급이 되는 일반 분양분을 감안을 한다면 생각보다 굉장히 적다. 그러면 오히려 경쟁은 더 심화될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발생했지만 오히려 경쟁이 더 심화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내가 청약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집이 정말 필요하신 분들, 즉 아직은 집이 없어서 집을 마련을 해야 되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이 분양가 상한제를 반가워해야 될까요? 자, 좀 전에 집을 분양받으셔야 하시는 분들에게는 양날의 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집이 없으신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자,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제가 이제 집을 사야 돼요.
이분들은 어찌 보면 지금 분양 물건이 많지 않게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오히려 이 신축으로 공급이 됐었던 물량들도 가격이 오를 수밖에는 없겠죠. 자, 그다음 내 집을 마련하실 수 없었던 분들이 일부 청약을 기다리면서 기존의 전세를 연장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면 오히려 전세 물량도 다소 늘어날 거고 전세 가격은 오르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히려 정부에서는 이 서민, 말 그대로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으로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에 대한 부분을 적용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집을 미리 갖고 있었던 사람들, 분양을 이제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예 집을 살 수가 없는 사람들, 어찌 보면 집을 가지신 분들 빼고는 분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현재는 이 청약 가점을 위해서 전세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면 오히려 정부가 정말 챙겨야 하는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양날의 칼이 돼서 도움이 그닥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것을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저희 수강생분들에게 어떻게 전달을 하면 좋을까 하고 이제 막 자료를 조사하다가요. 오히려 재밌게도 뭘 먼저 찾아봤느냐면요. 대선이 언제지? 네. 지금의 정부를 저는 비판하진 않습니다. 그나마 가장 투명한 정부인 것 같고 그래도 서민들을 위한 정책, 뭔가 나눠주려고 하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요. 어쨌든 저희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자산을 증식하는 입장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면 훨씬 불편해진 것은 맞거든요. 자, 투자자이던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던 어차피 시장은 이 투자자와 실수요자들이 서로 함께 만들어가고 그곳에 정책적인 부분이 같이 가미가 돼서 정책과 감성적인 부분이 맞물려 있는 곳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정부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을 의식을 해서 적어도 내년 초반부터 막 이제 국회의원들이 선거 활동을 할 텐데 적어도 이번 정부에서 서민을 위해서 집값은 잡았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오히려 후분양이라고 하는 부분들 혹은 좀 시간을 보면서 분양을 하겠다라고 이 분양 일정을 막 늦추려고 했었던 사람들을 잡아 끌어다가 2019년도까지 모두 분양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야 내년으로 넘어가는 이 부동산 분양에 대한 이슈. 왜냐? 부동산 분양이 늘면 뉴스도 같이 홍보가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뭐 입주 물량이 늘어나고 경기가 하락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안 좋은 뉴스가 있다 하더라도 돈을 들여서 분양을 해야 되는 사람들의 뉴스에 의해서 가려질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항상 뭔가 이 부동산 시장은 괜찮은 것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 본인들의 말이 명확하게 집값을 잡았어 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2019년도까지 모든 분양 물량을 끌어다가 빨리 앞당겨서 끝내버리려고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자, 그래서 내년에 총선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값을 지금과 같이 안정적으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뽑아주세요 라고 하는 공약을 내거는 사람과 지금의 재개발 재건축이 오히려 늘지 않아서 제한을 받아서 집값이 잡는 듯이 보이지만 향후 몇 년 후에는 오히려 커다란 공급 부족에 의한 상승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는 원활하게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서 이 공급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내놓은 국회의원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뽑으실 건가요? 솔직히 저는 정책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정책은 관심이 있지만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독 13번, 14번 이번 정부에 들어서 부동산 정책이 계속해서 바뀌었고요. 또 그 누구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하는 김현미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정말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아마 서울시장이 부러울 것 같습니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을 할 걸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오히려 이 사람이 어떤 말을 내뱉는지 어떤 정책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 모두 다 혈안이 돼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슨 정책을 부동산을 공부를 하는데 정말 고시 공부하듯이 이 말이 무엇을 내포하는지
밑줄 그어가면서까지 공부해야 됐던 때가 여태 동안 이렇게 많았나?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뭔가 이것도 정상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어찌됐던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깊은 내용은 어차피 다른 곳에서 습득을 하시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 방향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